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아소프트 한은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보셨던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공학 측면, 그다음에 세이프티, 펑셔널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이 많았을 건데요. 지금부터는 좀 쉬어가는 코너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UAM에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는 UAM을 지금 처음 접하시거나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즐겁고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성격이 조금 못해서 가만 서서 발표를 잘 못해서 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드릴 제목은 저는 이제 오늘 엔시스를 줄구장창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 UAM의 엔시스 제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 세계가 이제 UAM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선두로 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UAM이 됐든 뭐 A&D 됐든 일단 에어로 앤 디펜스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켓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문제가 됐죠. 연료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요구가 됐고,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뺏고 싶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스페이스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규약과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마켓이 바뀌고 있는 그 와중에 물어본 거예요. 에버딘 그룹에서 CEO들한테 당신들은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덕트 런치 타임이 얼마만큼 잘 맞고 있는지, 비용은 타겟 대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퀄리티는 얼마큼 타겟 대비 좋아졌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룹과 하고 있지 않는 그룹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퍼센트가 얼마 안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조 단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고 기간도 짧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엔시스로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자 서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에어 모빌리티에 대한 약간 이제 오버뷰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UAM에 대해서 엔시스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영상을 갖고 실제로 이제 VTOL이 어떻게 이제 엔시스 제품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예전까지는 헷갈렸던 거예요. UAM이라고 했다가 UAV라고 했다가 뭐 UAS도 있었다가 굉장히 뭐가 많았는데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까 UAM은 딱 무게하고 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VTOL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여기는 패신저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짐만 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게 UAM이고 UAV는 무조건 정의는 뭐냐면 무인기입니다. 파일럿이 절대 있지 않은 비행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어느 영역이 됐든 간에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는 다 AAM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마켓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입니다. 204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의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이 2010년에 100조 정도였는데 2011년 불과 3개월 만에 142조로 40%의 이제 총액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UAM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 과제는 뭐냐면 일단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승객의 안전은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 관제소와의 임무하고 비행에 대한 주요한 데이터들이 끊이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요즘 인공지능 베이스로 어떻게 잘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내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자율주행도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UAM을 무인기랑 유인기를 나눈다고 보면은 위에 이제 유인기 파일럿이 있는 경우는 콕핏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플라이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운전 그러니까
파일럿이 그러니까 비행을 해야 되고, 운전이 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인기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고, 관제 신호 또는 다른 타워에서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유인기랑 무인기가 굳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뭐 승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인증. 일단은 요구사항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항공 규약에다 맞춰야 되겠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UAM 규약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직은 못 봤고, 대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노이즈. 도심 항공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제트 엔진 같은 거 쓰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넘어가는 거죠. 에어크래프트, 전기를 바탕으로 한 에어크래프트가 돼야 되는 게 되는 거고요. UAV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600km를 기준으로 오버되거나 언더되는 걸 기준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인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티를 받기까지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비행기가 배터리가 만약에 고밀도화가 됐을 때에 얘가 잘못하면 작은 폭탄처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래 날리고 싶으니까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좀 가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가 아마 그 UAM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기에 갈림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떠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추진체를 보면 옛날에 이제 멀티로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벡터드 스러스트 틸트 덕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소음 때문에 여기 덕트를 달아서 소음을 좀 줄이는 방향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직에 대한 게 그 파워가 높아져야 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수평으로 날아갈 때 이제 파워가 높아지는 거를 지금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들은 다 이제 유튜브랑 구글링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엔시스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잠깐 동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영국의 히틀러 제독이 말을 한 겁니다. 국가의 그 국방력은 기술력과 비례한다는 거죠. Fueled by the convergence of smart technologies, today's changing state of warfare is rapidly accelerating, bringing with it an increasing reliance on one of the most essential aspects of combat, ISR, of which the unmanned aerial system is becoming an ever more critical component. Yet before insertion, this level of complex technology must be designed, tested, and validated in the virtual world of engineering simulation. There is simply no other way to maintain the technological edge for the warfighter.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world has already demonstrated the power of advanced simulation. The same benefits can apply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One study clearly demonstrates the power of simulation-driven engineering, helping to accelerate time to insertion, greatly supporting affordability. These remarkable reductions are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product performance and reliability are greatly enhanced. There is simply no other company that offers a proven, systems-level simulation platform that can engineer the unmanned systems of the future. 그래서 요거를 평면으로 피면 UAM 한 대에 들어가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되는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만나는 각 분야가 나옵니다. 여기에 유동, 구조, 소프트웨어 코드, 세이프티가 다 포함된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한테 컨택을 하시면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어크래프트도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의 일렉트리피케이션을 그대로 답습해서 올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전력전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각종 PCB와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자동차랑 거의 똑같은 아이들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파워가 달라질 거고, 비행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용량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될 거지만, 어쨌거나 이 전기차에서 했던 이 솔루션들이 바탕으로 비행기로 올 건데,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를 하니까 비행기도 하겠지. 네. 그 부분에 이제 전기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이제 이쪽에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자율주행이죠. 파일럿이 없는 무인기를 많이 만들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에 쓰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이 비행기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보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각종 센서들이 있는데 얘가 비행기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비행기에 탑재가 됩니다. 비행기에 GPS 안테나부터 다양한 이제 레이더도 들어있고 안테나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UAM은 인공위성 통신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하고 좀 더 다른 좀 더 정밀한 이제 그 안테나들이 들어오고 레이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그 주파수대가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까 이제 김창윤 박사도 얘기했지만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오신호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또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레이더나 라이다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반도체 칩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시스는 반도체 칩 레벨의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치라고 하는 제품들을. 그래서 CPS라 해서 칩 패키지 시스템까지의 전 레벨의 스케일에 관해서 솔루션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에 적용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그림입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파워부터 전기적인 신호, 여기에 항상 얘기하지만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열이 나고요. 열이 나면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구조적으로 열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열 변형이 일어난 걸 다시 전자가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웨이로 커플링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칩부터 시스템까지가 다 이 커플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칩부터 서멀에 대한 것들을, 그다음에 정기적인 신호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기판이 타버리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모아는 이게 NCC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에다가 보통 NCC에서 제공 잘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자 중에 이제 특별한 소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를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를 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지 보증을 해줘야 되는 우리가 인공지능 베이스를 탑재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API를 열어서 그 예지 보증할 수 있는 PHM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시스템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 모아가 엔시스랑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이게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어떤 규약에 맞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학에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AI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시스는 원래 AI 회사는 아니죠. 하지만 이 AI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듈도 있습니다. 제품 중에. 그래서 이 AI 기능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게 엔시스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아까 제가 뭐랬냐면 UAM은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제품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STK라고 해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툴인데, 얘는 이 지금 UAM보다는 UAM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도시 떠나서 국가, 그다음에 태양계까지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가 궤도를 그리고 갈 거고 어떻게 통신할 건지를 미션을 주면 그 수행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STK예요. 그래서 메인에다가 이 STK가 들어온 게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어에 STK를 놓고 거기에 피직스별로 내가 안테나를 하든지 레이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디테일한 피직스 레벨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에어로 다이나믹을 해야 되니까 유동을 한다든지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필드 시뮬레이션이 같이 붙어야 되고, 여기에 오늘 아까 배웠던 인베디 소프트웨어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 센터가 이제 작년에 마지막에 들어온 건데,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뭐 매스웍스 이제 시뮬링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사는 엔시스 말고 다른 거 쓰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엔시스로 바꾸세요라고는 못 하겠고, 모델 센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종의 제품들을 넣어서 전체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게 엔시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5G의 그 통신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UAM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항공도 미션이 있고 자동차도 미션이 있고 통신도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한다고? STK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을 잠깐 볼게요. 지금 아까 보셨던 UAM이 이제 날아가는 환경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오토모티브 쪽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센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랑 이제 부딪히지 말아야 되니까 다른 차가 있는지를 대시전을 하고, 그래서 V2V 통신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셀룰라 그 센터랑 같이 지금 타워랑 이제 통신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디텍션이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증폭기를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하늘에는 이제 UAM 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AM 택시는 우리가 보통 이게 루트를 정해줄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다녀라. 그 루트대로 얘가 다니고 있을 때에 얘도 통신 타워랑 통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동시가 되겠죠. 이 도시가 점점 확대가 되면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지구가 될 수 있고, 태양계까지 가는 거를 AGI 사회과인데 지금 이제 SDK라고 해서 NCC SDK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UAM에는 다양한 종류의 안테나와 이제 레이더가 있어서 얘네들이 간섭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봤던 이 결과를 안테나 패턴이랑 레이더 패턴을 어디다가 여기 항공기에 대해 이 패턴, 안테나 패턴을 실어줘서 얘가 내가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SDK로 보시면. 그래서 요게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하는 툴체인에 전 NCS 제품이 뭐 제로 물성이 됐든 뭐 전기전자가 됐든 다 연계가 되고, 이게 한 회사, 한 기업의 그 PLM이나 PDM을 갖고 거기 안에서 CA 결과를 갖다 같이 핸들링할 수 있고 제로 물성을 핸들링할 수 있는 미네랄까지 연계해서 어떤 사업부가 됐든 어떤 연구원이 됐든 볼 수 있는 걸로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NCS가 이제 갖고 간 구성 룰인데, 그래서 NCS는 과거에 보면 단위를 그 피직스에서부터 멀티 피직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까지 가는 이 시뮬레이션 여정에 모든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멀티 피직스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물성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란타라고 하는 물성에 대한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전자, 유동, 뭐 구조 이런 각각의 시뮬레이션 툴, 거기 광학하고 그다음에 포토니스까지 들어가는 각 단계의 시뮬레이션이 들어 있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여기다 위에다 탑재를 한 다음에 전체를 시스템 디지털 그러니까 미션 엔지니어링으로 갖고 가는 이 전 단계로 그 NCS가 제품군을 다 갖추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 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 레벨에서 해석을 해서 이 드론을 띄우고 안테나 패턴도 얹고 얘를 날립니다. 그 드론이 하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겠죠. 옆에 또 이제 다른 에어택시가 같이 날아올 거고요. 여러 대의 에어택시들을 기준으로 날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서 이제 주로 국가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계까지 위성까지도 커버할 수, 위성 궤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요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